이성민의 밤의 유튜브 쇼. 초행길은 항상 든든한 내비게이션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도 내비게이션이 있습니다. 현재 여러분의 내비게이션은 잘 작동하고 있나요? 그리고 목적지가 어디인지 정확히 설정이 되어 있나요? 저의 경우 목적지가 여러 번 바뀌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20대부터 목적지를 잘 알고 경로 이탈 없이 순행하는 사람들도 보았지만 저는 목적지가 수시로 바뀌는 바람에 시간 낭비, 에너지 낭비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저는 제 자신의 내비게이션을 못 믿어 모르는 사람들에게 평생 어설프게 묻고 다니곤 했습니다. 내가 지금 맞는 트랙 위에 서 있는지, 지금 어느 속도로 가고 있는지, 내가 정말 결승점까지 갈 수 있는지, 그리고 그 결승점이 얼마나 남았는지, 정체 기간은 어디까지인지, 지름길은 없는지, 중간중간 장애물은 없는지 하고 말입니다. 그래도 목적지만 제대로 설정이 되었더라면 좀 늦더라도 좀 돌아가더라도 도착 후 최소한 커피라도 한잔하며 경치 소감 정도는 말할 수는 있었을 텐데 말입니다. 30, 40대에는 술 마시며 나를 알지 못해 계속 묻고 다녔습니다. 넌 꿈이 뭐니? 우리가 살아가는 의미가 대체 뭐니? 하며 말입니다. 하지만 그 누구도 저에게 답을 주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지금 와 생각해보면 그네들도 잘 모르기 때문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냥 그렇게 제 주위의 어설픈 사람들한테 묻고 다니며 넋두리한 시간들이 지금 와 생각해보면 아까울 따름입니다. 나아가 충고랍시고 자기 우울감에 혹은 자기 도취감에 넌 대체 왜 그러니? 난 안 그러는데 라며 나니까 정말 너한테 이런 말 해준다라는 둥 자기가 무슨 말 하는지도 모르는 채 상대에게 상처를 주는 친구들도 있었습니다. 지금 와 생각하면 술값이 아깝습니다. 왜냐하면 술값은 늘 제가 주로 냈기 때문입니다. 이젠 사람들을 굳이 애써 만나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네들은 나에 대해 그리 관심이 많은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이고 나를 나만큼도 모르기 때문이란 걸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런 사람들의 조언은 그저 자기 중심적인 관점일 뿐 내가 바라보는 방향이나 가치관 자체가 다른 경우가 많은데 이 모든 게 스스로 불확실성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저기요 하면서 이리저리 기웃대며 묻고 다녔던 것이었습니다. 20대에는 스펙을 쌓으며 30대에는 남이 부러워하는 물질을 가지고 살면 잘 사는 거라 생각해 온갖 수입차들의 시승기를 보며 마력과 토크를 외우다 싶을 정도로 차에 미쳐 있었고 40대는 골프를 좀 쳐야 내가 사회성도 좀 있다고 생각한 적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젠 남의 시선이나 물질 따위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설정이 달라지니 내가 보는 방향도 달라지고 덩달아 옆에서 같이 걷는 동행자도 달라져 있더군요. 지금 와 생각해보면 인생을 너무 두려워했던 것 같습니다. 여행길에 길 물어보듯 모르는 사람 붙잡고 묻지 말고 그냥 한번 혼자 가봤으면 좋았을 걸 하는 후회가 가장 큽니다. 결국 목적지를 분석만 하다 가보지도 않고 포기한 게 제 인생에 있어 가장 후회되는 부분입니다. 그냥 한번 시도해 볼 걸. 그것도 젊었을 때 말입니다. 두려워도 그냥 가보는 거였는데 말입니다. 뭔가를 항상 도전해보고 싶을 때 저는 저의 멘토라 생각했던 아버지에게 자주 이렇게 말을 하곤 했습니다. 아버지, 이거 한번 해보고 싶은데 아버지 생각은 어떠세요? 그러면 아버지는 항상 이런 말을 자주 하곤 하셨습니다. 그건 아무나 하냐? 항상 이런 부정적인 말에 전 제 자신을 뛰어넘지를 못했습니다. 그 말의 뜻은 모든 사람들이 다 할 수 있는 게 아닌 특별한 역량을 가진 몇몇 사람들만이 해낼 수 있는 경험을 요하는 일이니 내가 할 일은 아직은 아니다 라는 그런 말이었던 것 같은데 듣는 저에게는 그게 아니었습니다. 설령 그 말이 사실일지라도 아버지의 말투에서는 한마디로 내 주제에 뭘 한다는 거냐? 라는 말로 들렸습니다. 그런 말들은 상처로 남았습니다. 그런 아무나 하냐? 라는 말을 여러 번 들으면 처음엔 그래 맞아.
내가 뭘 안다고, 그치? 라며 나를 인정하며 겸손이라 생각했지만 나중에 내 생각이 성공하는 사람과 실패하는 사람을 스스로 구분하게 되고 그 구분선 위에서 나는 항상 실패 쪽에 이미 서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알아가고 학습하기 전에 이미 실패한 걸로 결론을 또 하나 내린 거죠. 이렇듯 많은 부분에 있어 행동하지 않은 실패의 타당한 이유들로만 쌓여갔습니다. 그리고 친구들을 만나면 그건 이래서 안 되고 저건 저래서 안 된 일이야 라는 말을 제가 스스로 하고 있더군요. 멘토가 없으니 벌어진 일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책을 읽으라고 하나 봅니다. 책은 좋은 말만 써놓았으니까요. 비록 그 저자가 자식들이나 혹은 가까운 동료들에게 사석에서 어떻게 어떤 식으로 말하는지는 모르겠지만서도요. 뭐 또 거기까지 알 필요도 없겠지만서도 책은 어쨌든 가장 찾기 쉬운 멘토 내지는 인생의 내비게이션과도 같은 안내지도 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렇게 잘 알면서도 전 왜 아버지한테 자꾸 물어봤을까요? 왜냐하면 저에게 아버지는 항상 인정받고 싶은 대상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칭찬에는 늘 인색하셨습니다. 그리고 항상 저의 단점을 안타깝게 생각하셨는지 질투와 꾸지람이 많으셨습니다. 나중에 생각한 건데 그것도 일종의 가스라이팅이 아니었나 생각도 해봅니다. 왜냐하면 아버지는 저를 항상 옆에 두고 싶어 하셨기 때문입니다. 항상 자식이 옆에 있다는 건 든든함과 동시에 가장 편안한 심부름을 하나 데리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거기에 자칫 자존감마저 없다면 머슴이나 다름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아버지와 같이 있을수록 주눅이 들었습니다. 이런 관계는 참으로 불행한 관계입니다. 하지만 뭐 누구 탓하겠습니까? 제가 제 앞가름을 못한 결과인데 말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느 정도 나이가 들면 부모 곁을 떠나시길 바랍니다. 가끔 만나면 반가운 것이 더 건강한 관계이지 늘 붙어 있다고 효도하는 게 제 경우에는 아니었습니다. 참고 인내하는 게 효도가 아니라 마음 한편 생각하면 그립고 보고 싶고 그런 게 진정한 효도가 아닐까요? 그래서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멀리 떨어져 살면서 1년에 한두 번 명절 때 그 교통지옥을 뚫고서라도 부모님을 만나러 가는 게 건강한 관계라고 전 생각을 합니다. 지금은 전 아버지와 떨어져 삽니다. 이렇게 산 지도 벌써 몇 년이 넘어갑니다. 이렇게 멀리 떨어져 다니 제가 변해가더군요. 내년 아버지 생신 때 멀리 해외에 살고 계신 아버지를 찾아가는 날을 기다리며 이젠 비행기 값을 모으고 있습니다. 가끔 안부 전화를 끊고 나면 아련함 같은 것도 늦게 옵니다. 멀리 떨어져 있으니 이젠 잔소리 들을 일도 꼬지람 들을 일도 없습니다. 거리를 두고 독립된 인격체로 살아가면서 오히려 아버지를 그리워하는 마음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관계가 멀어지니 오히려 회복되는 걸 비로소 느낍니다. 하지만 언젠간 아버지가 몸을 가눌 수 없을 그땐 정말로 저를 필요로 하실 테니 그땐 아버지 옆에 오래 머무를 생각입니다. 제 스스로 원해서 말입니다. 이것도 제 인생의 길에 있어 거쳐가야 할 어떠한 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디 얼마 후에 도착한다고 정확히 알려줄 수 있는 인생 내비게이션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답답한 마음에 가까운 친구나 가족들에게 묻지만 그건 불행히도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네들은 말을 너무 쉽고 편안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야, 하지마! 때려쳐! 내가 뭘 안다고. 가까운 사이인이 쉽게 말하는 건 당연한 거지만 나를 또 잘 아는 것도 사실 아닙니다. 그저 내가 살아온 패턴만 듬성듬성 아는 것뿐이죠. 그건 불행히도 부모 자식 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우리가 친하다는 것과 아는 것과는 다른 이야기입니다. 친하기 때문에 나를 안다고 착각하지만 그냥 내가 가지고 있는 여러 성향 중 한두 개 코드가 상대와 어떻게 맞아 친근감을 느끼는 것뿐입니다. 우린 그걸 친구라 부릅니다. 그래서 친구 앞에 진정한 친구라는 또 다른 수식어가 또 붙는 거죠. 또 다시 거르고 구분해내는 것입니다. 뭐 사실 친해서 막대하는 것까지는 괜찮습니다. 문제는 상대가 진심으로 물을 때 그 순간만큼은 정색을 하고 최선을 다해 진심으로 받아줘야 합니다. 같이 웃고 떠들다가도 상대가 진심으로 말할 땐
온몸의 감각을 100% 살려서 공감해야 합니다. 그런 게 진정한 친구고 진정한 가족입니다. 그런 공감 능력이 없으면 상대는 다시는 나에게 마음의 문을 열고 찾아오지 않습니다. 자식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저 친구, 내 자식 잘 안다고 함부로 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위험한 생각입니다. 나도 나를 잘 모르는데 나의 모호한 DNA를 갖고 태어난 또 다른 생명체를 내가 어떻게 감히 알 수 있겠습니까? 그가 요즘 친구들을 만나 무슨 말을 하고 다니는지조차 모르는데 말입니다. 안다고 착각하는 순간 나의 말엔 너 없는 그저 나의 말만 출창 나가는 것입니다. 그나저나 이게 우리 아버지가 이 영상은 안 봐야 할 텐데 말입니다. 사실 80이 넘으신 저희 아버지가 이 영상을 볼 정도면 저도 나름 성공한 유튜버라고 말할 수도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전 제 자신을 스스로 관념이나 생각 속에 가두어 두고 긴 세월을 살아왔습니다. 생각만 요란한 사람들은 행동하는 사람들의 깨달음을 감히 쫓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건 책에서도 가르쳐 주지 못하는 본인의 몸으로 알아가는 맞춤형 현장 깨달음이니까요. 그런 깨달음은 용기와 지혜를 가져다 줍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내비게이션을 통해서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는 본인에 의해서든 외부 환경에 의해서든 목표를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실망을 하고 좌절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재설정을 하곤 합니다. 그런 게 우리의 삶이고 우리의 긴 여정이 아닌가 싶습니다. 내가 원해서도 원치 않아서든 간에 우리의 재설정은 멈추지 않아야 합니다. 여러분들의 내비게이션을 항상 켜두시기 바랍니다. 좀 돌아가도 상관없습니다. 못 가겠다 싶으면 다시 가까운 곳으로 재설정하시면 됩니다. 그런 여러분들이 바로 이 세상의 주인공이 아닌가 싶습니다. 길을 묻는 그대에게 저자 고 김동길 교수님의 나이가 들면서 중에 한 구절을 마지막으로 인용해 볼까 합니다. 나이가 들면 아는 게 많아질 줄 알았는데 나이가 들면 알고 싶은 게 많아진다. 나이가 들면 모든 게 이해될 줄 알았는데 나이가 들면서 이해하려 애써야 할 것들이 많아진다. 나이가 들면 무조건 어른이 될 줄 알았는데 나이가 들면서 어른으로 보이기 위해 항상 긴장해야 한다. 나이가 들면 모든 게 편해질 줄 알았는데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 많이 공부해야 하고 더 많이 이해하고 진정한 어른이 되기 위해 애써야 한다. 세월이 이렇게 소리 없이 나를 휘감아가며 끊임없이 나를 변화시킨다. 절대 변할 것 같지 않던 나를.